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연공장 투자연구소의 장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터프가 임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하고 임차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차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대출은 또 그게 안 되죠. 네, 예,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은행권에 대한 그 정보 내부망을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죠. 컨설팅 도움이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실제로 도움 받으신 분들은 뭐 2회, 3회, 4회까지도 신청을 하시고 아시는 거죠. 내가 수십 군데 은행 컨택해봤자 은행장님들도 나를 우선순위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좋은 사례가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 사례들을 좀 얘기해주면 일단 5월 말에 정부에서 대환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예. 제가 카페에 이제 글도 올렸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주담대라든지 신용대출 이런 걸 먼저 하고요. 네. 사업자 대출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이거 좀 폐쇄적이고 뭐 정보가 좀 비대칭성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출 컨설팅으로 좀 네. 많이 의뢰를 주시는데 네. 먼저 어저께 그 누리호의 성공 네. 발사 성공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금리가 조금씩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고정보다는 변동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고정금리를 또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고수들만 아는 거죠. 네. 예. 좀 더 첨언 드리자면은 네. 이제 변동금리가 낮았을 때 2%일 때 고정금리 3%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그때 변동금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변동금리를 그 당시 하면은 고가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느끼기에 모르겠어요. 내부 사정. 근데 요즘에는 고정금리를 해놓게 시켜야 고가를 더 받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원분들도 당연히 본인 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제안을 할 때 고객 입장에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는 임대차 보호법 2019년도에 시작될 때 저는 모든 주택을 다 임대차 보호법하고 굉장히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해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금리도 모른 척하고 은행에 가서 앉아있으면 추천해 주잖아요. 네. 그 반대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요즘에 변동금리를 저는 다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 내부 사정을 좀 잘 알고 네. 왜 이거를 추천했는지 역으로 생각하면은 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동금리가 앞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출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이랑 대환 대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쉽죠, 아무래도 편하죠. 예. 네, 편한데 대출 금리가 높고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뭐 또 대출 컨설팅 연락 오신 분이 이번에도 문제가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출 연장을 했는데 거의 5% 중후반대였다. 자기 신용 점수가 999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제가 자동 연장하고 아무 말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대환 대출로 4%뭐 한 중반대만 봐도 대출 이율이 1% 이상 떨어지잖아요. 예. 10억이라고 하면은 연 한 1,000만 원 이상 월 100만 원. 이자를 이제 아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네. 중도상환 수수료는 거의 계약 만료되기 한 3-4개월 전이면 0이 돼요. 네, 없어요. 슬라이딩 방식이라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1년 전부터도 갈아타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은행에서 몇 번 연락을 하죠. 진짜 바꿀 건지, 바꾸면 뭐가 안 좋은지 얘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거꾸로 하죠. 그래서 말리면은 더 바꾸고 네. 하라고 하면은 뭐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겁니다. 제가 아시는 빌딩 부자님 닉네임이 빌딩 부자예요. 진짜 빌딩 갖고 계시긴 하는데 핸드폰하고 대출은 3년에 한 번씩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국민은행에서 받았다가 농협으로 갔다가 다시 국민은행 와도 돼요. 근데 국민은행 있다 국민은행 또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하나 더 제가 느꼈던 거는 국민은행 있다 농협으로 갈 때 내 건물 가치가 높아지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대출을 연장하면은 추가 대출을 안 해줍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라고 했는데 더 이상 서류를 안 쓴다는 거죠. 네. 근데 신규 핸드폰 바꿀 때도 뭔가 혜택 엄청 주잖아요. 네. 그 대표님도 저기 그 편의점 관련된 업무 하시면 예. 편의점도 간판 바꾸면 돈을 더 주잖아요. 그렇죠. 간판 체인지 할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누군가 걸 남의 걸 갖고 오면은 고가가 높아지니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한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을까요? 네. 그래서 보통은 잡은 물고기 네. 이미 잡은 물고기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실상은 네. 이미 잡은 물고기는 이미 고객이다. 네. 요거는 그냥 놔두고
그냥 뭐 이자 뭐 1%씩 올려도 그냥 있겠지 네. 뭐 이런 거죠. 새로운 물고기, 네. 새로운 물고기를 잡아오면은 네. 인사 고가라든지 네. 내부 평가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줍니다. 이거는 뭐 네트워크라든지 일반 프랜차이즈라든지 모든 업종이, 비즈니스가 다 똑같죠. 모든 비즈니스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잡은 물고기 중에서도 한 1,000억대 물고기들 있잖아요. 네. 그 물고기들은 역마진을 주는 걸 제가 봤어요. 네, 남들은 5%일 때 1%를 쓰시더라고요. 네, 정부 지원금 말고 그냥 일반 은행에서. 아, 내가 큰 물고기가 되지 않으면은 자주 갈아타야 되겠구나, 될 네. 때까지. 큰 물고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 은행이 거의 지점이 없어지죠. 네. 지점장이 갑자기 없어지면은 놓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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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잡은 물고기 중에서도 이제 네. 등급별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가급적 상위 레벨의 물고기가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예시가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최근 컨설팅 사례 이제 예시를 보면 A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VIP 회원이신데 예. 가족분들 신규 잔금 대출 법인으로 이제 알아봤었는데 법인이 대출이 쉽지 않거든요. 아, 어렵죠. 그래서 뭐 원래 이제 본인 거보다는 가족분들에게 더 신경 쓰이잖아요. 잘해도 욕 먹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왜 4명이로 받았냐? 네. 아, 뭐 욕하죠. 다행히 가족분들인데 저희가 법인 신규 대출을 잘 처리해가지고 감사하다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고요. B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 남편분이 전문직인데 대출 컨설팅 성공하시고 아내분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다행히 대출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네. 저희가 대출 컨설팅을 잘해서 대출은 가와만사성이다. 네.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내실 수 있다면은 대출을 내가 받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본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은행 한 번 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포기하시죠, 대부분. 네, 안 알아보시고. 핸드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누군가 알아봐주고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해결이 된다면은 이제 가족 간에도 한 1, 2년 정도는 또 화목한 또 시기가 오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C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전에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한번 받으시고 이번에 잔금 대출을 할 때 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좀 안 돼서 대출 컨설팅으로 이번에 이런 위기를 좀 잘 극복했다. 너무 다행이에요. 네. D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1, 2년 전에 이제 성수동에 예.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하시고 남편분 대환대출이랑 본인 잔금대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네. 여기저기 또 알아보다가 좀 안 되셔가지고 네. 저희 아트앤 대출 컨설팅으로 이번에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같은 은행이라도 같은 지점별로 다 조건이랑 이율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대출 컨설팅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주력 분야는 지산 사업자 대출이지만 저희가 추가 운영자금 대출이라든지 아파트 후순위 대출이라든지 오피스텔 대출, 주담대 대출 다 가능합니다. 성공 사례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위에서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점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네. 지점마다 다른 이유가 저도 들어봤더니 예, 그 본부가 있죠, 지역 본부가. 네. 거기서 지점을 뭐 한 20개 브런치를 관리한다. 라고 하면은 이 브런치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는 이 성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네. 거기에 맞춰서 지점장님이 어떤 분은 역마진해서라도 주고 어떤 분은 모른 척하고 더 올려서 받기도 하고 그리고 본부에서 내려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 지점이 받냐 안 받냐 이게 또 중요한데 그게 외부에 노출이 하나도 안 되죠. 그리고 얘기도 서로 안 하고 경쟁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행을 예를 들면 하더라도 구로 내부에 구로 중앙 지점, 구로 디지털 지점, 구로 유통단지 지점 세 군데를 다 넣어봐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대리님하고 뵙는 거랑 부지점장이 뵙는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예,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어려우시면은 뭐 요청해서 맡기시는 것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아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맞나요? 네, 네. 각 지점장님 스타일별로 또 다릅니다. 이게. 예. 지금 방금 위의 사례도 사실 법인은 보통 지점장님들이 최고 대출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네. 안전하게 가시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도 최고 대출이 됐다고 좀 네, 들었습니다. 법인이 대출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법인이 그죠? 네, 그리고 보통은 대부분들이 매출이 좋거나 그런 거는 알아서 지점장님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알아서 대출이 잘 되는 거고 네. 대부분 대출하기 좀 힘들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는 대출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법인이라든지 1인 법인, 네, 뭐 부동산 법인, 매출이 그냥 고만고만한 법인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저희 쪽에 뭐 연락 주시면 네, 저희 따로 법인 쪽에 좀 잘 해주시는 진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대출 후기 관련해서는 레알 후기죠. 요거는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네, 거의 뭐 유일한 강의죠. 예, 네. 뭐 사실 뭐 부정적이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걸 꼭 들어야 되냐? 내가 네. 혼자 뛰어다니면 되지 않냐? 너무 좋죠, 그러시면. 네. 네, 그래서 진행하시고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하단에 대출 컨설팅 접수 양식이 있는데 요거를 신청해 주시면 네, 제가 또 바로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네. 네. 총상가리님 또 워낙 또 위트 있게 많이 써주시는 분인데 금리가 동결되면 인하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금리 동결되는데 저는 대출이 오히려 이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거 마지막 발악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제 올렸다가 하는 회사 압박 주면 조금씩 내려야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왜 0.5%가 올라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산기술님도 사례 에코 2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출 관련해서도 문의 많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논도 하다 보면 답은 꼭 나오니까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